사이로 침을 찍찍 뱉는다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걸 되게 정확하게 네,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실제로 겪은 거다 이거. 맞아요. 진서님, 저희 저번 시간에 헤르만헤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떠셨나요? 너무 멋있어요. 그냥 제가 봤던 작가 중에는 가장 어떤 멋있어요. 점이요? 부유한데 네. 소박하게 사는 사람. 저는 그렇게 네.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멋있나?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에 그냥 헌신한. 저희 그러면은 헤르만헤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죠. 진서의 다이제스트. 이건 너무 유명한 뭐 줄거리여서 그쵸. 그래도 네. 간략하지만 않고 핵심을 좀 넣어서 사심도 넣고. 사심도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네. 싱클레어는 이제 헤르만헤세가 처음에 데미안을 낼 때 필명으로 냈던 이름이죠. 이 소녀는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기독교 신앙 을 하는 그 가르침 안에서 성스럽고 올바르다고 해야 그쵸. 될까요? 그런 네. 집안에서 자란 일반적인 중산층 소년으로 나와요. 평화롭고 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런 게 소설 시작편에 나오는데 밝은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거든요. 부모가 품어주고 그 속에서 안락을 누렸지만 그 집 안에서도 어두운 세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싱클레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밝은 세계 이면에 있는 어두운 세계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가정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욕설을 하거나 그쵸. 싸우거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성적인 뭐 이런 네. 부분들도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두운 세계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쵸. 양분적으로 이렇게 딱 대립을 시켜놓고 그쵸. 이제 근데 어린 그게 한 시절을 상정해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쵸. 그래서 싱클레어가 두 세계를 발견하고 어느 세계가 맞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인식을 하는 단계예요. 이 그쵸. 단계는. 그렇게 하던 찰나에 싱클레어가 다른 학교 친구예요. 싱클레어는 부자여서 맞아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네. 어울려 지내던 중에 그 친구들은 약간 학교에서 일진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쵸. 근데 일진 저는 중에 좀 재밌는 게 네. 클로머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네. 되게 마을의 불량배. 근데 묘사를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이 사이로 침을 찍찍 뱉는다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걸 되게 정확하게 네,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실제로 겪은 거다 이거. 맞아요. 그 동네 형들이랑 실제로 헤르만헤세가 맞아요. 친하게, 형들이랑 네. 어울리고 술 담배하고 그랬대잖아요. 맞아요. 프란츠 크로머라는 일진과 함께 지내면서 어둠의 세계에 조금 더 깊이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두운 세계에 있다 보니까 본인도 지지 않으려고. 맞아요. 허풍 떨잖아요. 얘네들이 막 나는 뭐 해봤고 나는 뭐 어떤 불법적인 일 해봤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내가 허풍.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잘못된 일들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뭐. 무용담 같은 거를 그쵸, 쭉 그쵸. 늘어놓죠. 저 잘하는.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무리에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제가 어울리는 그 친구들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로 될 수 있는 조건이 2층 그 창틀에서 뛰어내리고 공설운동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구조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오르는 녀석이 거기에 왕이 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비슷하네요. 네, 위험한 일을 하는 애가 그쵸. 되게 대장이 되고 그러는 거죠. 허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싱클레어가 트집을 잡히게 돼요. 거짓말을 그 과수원에서 사과인가요? 맞아, 사과를 훔쳐. 그죠? 사과를 이만큼 훔쳤다. 네. 뭐 이런 걸 허풍을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막 그쵸. 지어낸 거였는데 이걸 갑자기 프란츠 크로머가 나 그 과수원 주인이 이 사과 훔친 사람 잡으면 돈 준다고 했는데 그게 너였냐. 돈 필요한데 널 고발해서 돈을 받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엄청 충격받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싱클레어의 처음 네. 직접적으로 이 어두운 세계에 공격을 당했다고 해야 그쵸, 될까요? 위협. 공포를 느낀 이런 사건이 됩니다. 이 친구는 아직 너무 어리고 순수해서 정신병 걸릴 정도로 네.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쓰러지고 막 이래요. 맞아요. 과수원 주인이 준다는 돈의 거의 10배인가를 네. 뜯어내잖아. 부모님한테 이제 훔치면서 얼마 못 훔쳐가지고 그거라도 갖다 주는데 채우지 못한 금액은 넌 나한테 빚진 거야 이러면서 계속 뜯어내잖아.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도 같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압박감과. 어떤 두려움과 묘사가 진짜 잘 돼 있는 게 저도 막 불안하고 네. 그런 느낌 좀 있잖아. 싱클레어가 느끼는 그런 맞아요. 조급함, 불안함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약간 쾌감을 느껴요. 아버지는 굉장히 그쵸. 바르고 이런 네. 세계에 있는데 네. 어두운 세계에 발을 이렇게 깊게 들여놓는 걸 아버지가 모른다는 거에 그렇죠. 아버지가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그 이름하여 너무나 잘 알고 네, 있는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데미안이 관심법이 있어요. 신비한 인물로 그려져 있죠. 어린아이인데 어른처럼 보이고, 보이고. 그런 되게 오묘한 매력을 풍기는 이 친구가 싱클레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관심법으로 알아내요. 너 오케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쵸, 이러면서 맞아요, 다가와요. 싱클레어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믿게 되는 계기가 나와요. 그쵸. 협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프란츠 크로머에게 네. 더 위험한 협박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누나를 맞아요. 누나를 데려오라고. 데려와라. 이곳까지 가면 안 된다는 네. 걸 와, 싱클레어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데미안이 알아채죠. 네, 맞아요. 어. 위협을 네, 알아채가지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데미안과 대면한 이후에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데미안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두려움이라는 게 싱클레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라고. 크로머라는 존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라고 좀 맞아요.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맞아요. 되게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싱클레어가 자신의 가치관을 뒤엎는 본인이 배웠던 거와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데미안을 통해서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 맞아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했던 시대인데 맞아요. 카인과 아벨이란 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맞아요.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그런 민족의 조상이 음. 되거든요. 카인이 절대 악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성경을 메타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동생을 죽인 행위가 사실 죽인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낸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되게 강하고 멋있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맞아요.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일 맞아요. 수도 있다. 근데 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제시를 해주죠.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뇌가 트이는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제 한층 성숙해진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지 않고 의연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크로모도 아예 안 오잖아. 그렇게 해서 크로머는 정말 그냥 간단한 이슈의 지. 그 당시에는 죽을 요새 것처럼. 학교 폭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아요. 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죠. 맞아요. 데미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막 고독과 술 뭐 이런 것들에 찌들어서 지내게 그쵸. 돼요.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네.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이 이런 게 약간의 쾌감으로 느끼는 거죠. 네. 몸이 점점 망가지고 내가 네. 술에 찌들어 있고.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니까 어. 되게 알아가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좌절감을 느끼는 이런 또 네.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이때 깨달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라는 그런 가정의 밝음 세계에 너무 갇혀 있었던 자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두운 세계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산책하면서 지나가면서 슬쩍 본 여성 빠져요. 첫눈에 네. 반했는데 그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 베아트리체라고 이름을 또 붙여요. 네. 그 여성에게. 그 여성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네. 막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냥 어떤 이미지로 딱 남은 여인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른 얼굴이 있는 거죠. 아, 사랑하는 여인을 그렸는데 데미안이었던 이게 거죠. 여자 같은데 누구를 닮았다는데 데미안을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본인 내면에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답장이 와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답장 있다고. 유명한 아, 문구가 그쵸. 있죠.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오는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삭스. 이 문구를 발견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굉장히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보고 아브락사스라는 것에 꽂혀요. 암호 같잖아요. 맞아요. 네,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상징적인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딱 맞아요. 보내주니까 근데 이 문구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만한 문구예요. 표현이 아름답죠. 한 세계를 깨어 나오려면 그쵸. 하나의 세계를 깨고 그 맞아요. 극복해내고 병아리도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브락사스라는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니까 이게 네, 뭘까가 맞아요. 궁금해지면서 피아노 소리를 듣습니다. 그쵸. 어떤 성당이었죠. 네. 성당에서 신부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르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피스토리우스는 아브락사스가 뭔지 알고 있었던 그쵸. 사람이었던 막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골똘히 생각하는 게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 그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쵸. 경험들 다 맞아요.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싱클레어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스토리우스랑 친하게 지내면서 네. 암락사스도 알게 되고 네, 이 성과 악의 이 내면의 갈등을 통합해가는 그런 내적 자아의 힘을 발견해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저는 피스토리오스라는 인물이 흥미로웠던 게 데미안이랑은 조금 대조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데미안은 예언자의 느낌이라면 피스토리오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싱클레어가 조금 의아해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의심하게 되죠. 맞아요. 맨날 같은 얘기하고 맞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지점을 교류하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없다라고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게 전곡을 찔린 것처럼 맞아요. 당황스러워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이론과 말들은 다 구닥다리 같다. 그 사람도 되게 무너지죠. 그게 사실이 맞으니까. 둘의 관계는 깨지게 파국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피스토리우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이 인생에서도 그쵸. 이제 사라지게 되죠. 네. 대학교를 가는데 기성품 같은 수업. 여전히 자기가 갈구하는 어떤 답은 찾지 못했어요. 맞아요. 대학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니체를 사유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합니다. 또 헤르만 헤세가 이러지 않았을까. 네, 딱히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던 와중에 또 우연히 데미안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맞아요. 어떤 메시지만 던지고 딱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는 또 어머니가 등장을 하거든요. 데미안의 어머니가 네. 등장을 하죠. 에바 부인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에바 부인이 헤르만 헤세 이야기의 그 결정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데미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나이도 초월하고 고귀하고 성스럽고 그 네. 카인과 아벨의 편견을 뒤엎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의 편견 뛰어넘은 거고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사람들은 그냥 이거 네. 보면 어떻게 친구의 엄마를 맞아요. 사랑할 수 네. 있나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네. 이 속에 담긴 의미는 사실 네. 초월적인 사랑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어, 그것은 내 꿈의 영상이었다. 그녀였다. 키가 크고 어머니의 특성과 엄격함, 열정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닮아 남자 같은 여성이었다. 아름다우면서 매혹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으며 수호신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다.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싱클레어가 청소년기에 마주했던 베아트리체의 상이랑 맞아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베아트리체의 모습도 떠올리고 본인이 되게 꿈에서 봤던 맞아요. 아브락사스의 모습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매칭이 되면서 네. 아 이게 초월한 존재라고 네.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쵸. 거죠. 세 명이 자주 만나죠. 데미안의 집에서 네. 만나서 사색과 명상과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야기들을 네. 많이 나누게 네. 돼요. 오래가지 이때 않죠. 어떤 게 일어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운이 감돌더니 전쟁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데미안이랑 싱클레어는 둘 다 이제 전쟁터로 전쟁터로 가고 그렇게 세 명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는 전쟁 중에 다치게 돼요. 그쵸. 정신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네. 되는데 병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약간 천막 운막 같은데 그쵸, 그쵸. 눈을 떠서 옆자리를 봤는데 데미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날려요. 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멘트를 듣고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데미안이 사라지고 없는 그쵸. 상태가 딱 되면서 끝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죠. 데미안이 사실 싱클레어였다. 데미안이란 존재는 사실 없는 존재인데 내면의 어떤 성숙한 자신을 그쵸. 표현한 그쵸. 것이다. 내면의 자아를 인물로 만든 거다. 맞아요. 가상의 인물로 만든 거다. 이런 상징적인 인물로 만든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싱클레어의 방황의 시기에 선지자처럼 항상 나타나줬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네.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음. 신비한 존재. 데미안이 네. 입맞춤을 하고 떠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나는 네 곁에 없을 거야 이러고서 입맞춤을 하고 싱클레어가 잠이 들죠. 그리고 사라져서 아침에 사람들이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했던 것이다. 마침내 완전히 잠이 깼을 때 나는 얼른 옆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데미안이 필요 없어진 그런 경지에 도달했고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데미안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 네, 이런 결말이더라고요. 저희 그러면은 데미안의 줄거리를 쭉 살펴봤으니까 네,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